정창원에 소장된 고대 보물들. 화려하고 귀족적인 색채가 돋보이는 이 보물들은 8세기 전후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것들이다. 이 화려한 유산에 대한 일본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이것이 일본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창원의 보물로 상징되는 8세기의 일본 문화. 이것을 바로 천평문화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문화의 융성은 당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이룬 것이라고 얘기한다. 일본 교과서는 견당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가 대륙문화를 일본에 들여온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7, 8세기 당과 일본 사이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668년에서 752년 사이 두 나라의 교류는 4차례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일본에서 신라로 23번, 그리고 신라에서 일본으로 총 39번의 사신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기 중국은 찬란한 당의 문화가 꽃피우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장안은 세계 각지의 문물이 모여드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수많은 제도와 문물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곳을 통해 인근 지역으로 전파돼 갔다. 신라는 잦은 사신 파견을 통해 당 문화를 수입했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당의 선진 문물이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같은 문화를 중국으로부터 직접 수용하지 못한 것일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 일본이 외부로부터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닷길을 통해야 한다. 여기에는 배 만드는 기술, 즉 조선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조선술은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일본 열도도 제대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8세기 초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신라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신라로 건너온 뒤 이곳에서 신라배를 얻어 타고 중국으로 향했던 것이다. 8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일본은 새로운 항로 남로를 이용해 중국으로의 견당사 파견을 시도한다. 그런데 이곳은 해류의 흐름이 변화무쌍해 뛰어난 항해술이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9세기에 이르러도 일본의 항해 능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앤린의 일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엿볼 수 있다. 838년 앤린 일행은 2차례의 실패 끝에 간신히 중국 항해길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 연안에 이르러 3척 중 2척의 배가 난파당하고 만다. 이것을 통해 신라인들은 선박을 만드는 기술뿐 아니라 항해술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해상 능력을 바탕으로 신라는 동아시아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당시의 유물들을 통해 신라인들의 해상 능력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교역을 통해 수입한 서역 계통의 유물이다. 신라는 도기, 인삼, 심향 등 신라산 물품을 건네주는 대가로 유리, 양탄자, 장식품 등 각종 서역 물품들을 들여왔던 것이다. 신라는 단순히 이런 수입품들을 들여오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유리와 양탄자 등 그 제조 기술도 함께 받아들인 후 여기에 신라적인 색채를 가미시킨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일본 황실의 보물 창고 정창원에 잠들어 있는 신라산 유물들은 그처럼 뛰어났던 신라의 역량을 얘기하고 있다.